데이터 과학, 데이터 정의, 그리고 오픈 데이터가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데이터, 즉 데이터를 오픈한 어떤 공개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그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왜냐면 이제 서로 우리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하거나 이제 과학 어떤 수행을 위해서 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찾거나 해야 될 텐데, 대부분 이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경우가 요새 많죠. 그런 공개된 데이터가 어떠한 유형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픈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이런 그런 뭐 프로그램들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엑셀이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큰 어떤 테이블 형태의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우리 계산을 할 때 쓰거나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이 스프레드시트 형태를 많이 쓰죠. 스프레드시트는요, 서로 다른 컬럼의 의미를 사실은 이제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엑셀 같은 경우 보면요, 여기 안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 그 다음에 매크로를 정의하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식, 우리가 수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더하거나 합계를 구하거나 뭐 이런 계산 자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읽기 쉽도록 뭐 스프레드시트와 함께 계산 공식을 제공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엑셀, 뭐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것들이 이 오픈 데이터의 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CSV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CSV 파일이 제일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CSV는 뭐의 약자냐면요, comma separated values입니다. 자, 컴마 뭐예요? 컴마가 우리 그 컴마 기호 있죠? 그 컴마 기호에 따라서 분리된 값들을 가진다. 그래서 CSV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CSV 파일은 간결하죠. 왜냐? 그냥 쉼표로 구분한, 콤마로 구분한 이런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 집합을, 데이터셋을 전송하는 데 적합하고, 지금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파일입니다. 근데 CSV 파일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CSV 파일은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즉 메타 정보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메타 정보가 별도의 문서로 없을 경우에는요, 지금 서로 다른 어떤 컬럼 속성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유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가 정보를 같이 주는 형태로 해서 CSV 파일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컴마를 구분해서 이 개별 필드에 대한 정확한 문서화가 이제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파일 구조 자체가 침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뭐 어디는 콤마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 파일 구조는 정확하게 콤마에 구분된 형태로 일관성 있게 되는 그런 파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CSV 파일에서 하나의 필드가 삭제되면, 그 속성이 삭제되면 나머지 데이터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파일 수정 없이는 남은 데이터 해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필드 자체가 삭제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손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CSV 파일, CS, 즉 comma separated values잖아요. 근데 CSV 그 콤마, 사실 콤마라는 게, 콤마 자체가 우리가 특정 어떤 용도로 특정 텍스트 값이 들어갔을 때 콤마가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separated를 하기 위한, 분리하기 위한 어떤 심볼을 뭘로 하냐, 그래서 우리 탭 있잖아요. 탭, 어떤 간격을 표시하는 그 탭이 있는데, 그래서 탭 separated value, 즉 TSV 파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과 함께 우리 뭐 TSV 파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TSV 파일은 뭐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탭으로 구분된 뭐 이 values, 즉 파일이구나,
그렇게 CSV 파일에 조금 다른 어떤 구분자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HTML. 그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우리 이 약어가 HTML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위한 이제 마크업 언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HTML은요, 보통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데 쓰기 때문에 웹페이지에 뭐가 있냐? 그 타이틀, 제목, 단락, 목록, 이런 어떤 본문을 구성하는 어떤 구조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태그라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링크, 그 다음에 그 인용하는 거, 그 밖에 어떤 항목들로 구조적인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구조적인 문서. 그리고 여기에 또 이미지도 내장되고요. 객체도 내장해서 뭐 대화형 양식을 생성하는 데도 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HTML은요, 그 웹페이지 그 컨텐츠 안에 우리 꺽쇠를 기호로 사용해서 태그, 이걸 이제 태그라고 그러는데, 이 태그에 따라서 HTML 요소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여기 태그는요, 우리 SNS에서 쓰는 어떤 그런 태그가 아닙니다. 우리 HTML 표현을 위해서 그 HTML 하나의 엘리먼트들을 표현하는 단위로 이 태그라는 어떤 그 표현을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TML은요, 웹브라우저 같은 HTML 처리 장치, 즉 웹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HTML 처리 장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본문과 그 밖의 항목, 외관의 배치를 스타일을 위해서 CSS 같은 이런 스크립트를 포함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HTML 그 자체도 우리 그 오픈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ML이라는 그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는 그런 파일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W3C에서 개발했는데요. 우리 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어떤 표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특수한 목적을 하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런 다목적 마크업 언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XML은요, 그 SGML의 단순화된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XML이 이제 아직도 많이 쓰이는데, 다른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기술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XML은 주로 뭐 다른 종류의 시스템,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쉽게 주고받는 용도로 어떤 내가 원하는 데이터 어떤 기술을 하는데 쓸 수 있는 XML을 우리 그 이기종 간의 이기종 간의 시스템상 데이터를 오고 갈 때 XML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쉽게 오고 간다는 측면, 주고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기존의 HTML보다는 좀 확장성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 상호 교환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폭넓게 사용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요. 그 다음 개발자가 파일을 읽는데 이제 간섭 없이 데이터의 문서의 일부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용이하게 데이터 교환에서 자주 쓰이는 포맷입니다. 자, 그리고 JSON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JSON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그 약자인데요. 얘는 속성과 값의 페어로, 그러니까 속성, 값, 쌍으로 이렇게, 혹은 키와 값, 쌍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그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입니다. 자, 그 휴먼 리더블 한 거예요. 텍스트를 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비동기 브라우저, 그 다음에 아작스라고 그러는데 서버 통신을 위해서 그 넓게로는 XML을 대체하는 어떤 주요 데이터 포맷이에요. 그래서 요새 JSON 어떤 포맷을 쓰는 파일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주고받을 때 그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 이걸로 이제 JSON을 많이 씁니다. 자료의 종류는 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변수 값을 표현하는데도 적합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변수 값을 저장하거나 표현할 때 JSON으로 아예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의 언어로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파일 포맷을 가지기 때문에요. 자주 쓰는 겁니다.
자주 사용이 되고요. 근데 XML과 비교해서요, 사실 제이슨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XML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디스크리션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제이슨은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가져요. 자, 그리고 RDF라는 그 포맷이 있습니다. RDF는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의 약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W3C에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권고하는 포맷입니다. 이 RDF는요, 그 다수의 자료원, 그러니까 여러 어떤 데이터 소스들이 있는데 그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쉽게 조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HDF 데이터는 뭐 또 여러 가지 직렬화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RDF 파일은요, XML로도 JSON으로도 쉽게 변환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DF는 그 웹에 있는 여러 수많은 오픈 데이터들 있잖아요. 근데 오픈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하는데도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보통 이제 식별자로 URL 사용을 이제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 오픈 데이터를 연결한다.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링크드 데이터 뭐 이렇게 연결되는데 링크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표현에도 RDF가 좀 이렇게 적합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밖에도 이제 오픈 데이터에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다큐먼트들, 여기에는 워드, 뭐 ODF, OXML, PDF 같은 어떤 포맷들, 우리가 문서를 어떤 나타내는 대표적인 포맷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의 일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활용하는 이런 것도 오픈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를 공개했으니까요. 근데 이 포맷은 일관적인 구조를 유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정 포맷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추가적으로 뭔가 입력하겠다, 자동으로 기계가 뭐 입력하게 만들겠다, 이게 조금 뭐 어렵죠. 할 수는 있는데 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 기준에 뭐 템플릿을 사용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제 정보를 문서 밖으로 추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워드나 PDF 혹은 뭐 PPT 이런 파일들도 사실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어떤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많은 활자 마크업을 이용해서 그 머신, 기계가 컨텐츠로부터 표제를 구분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데이터의 추가 사용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픈 데이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서들 휴먼 리더블 하죠. 우리 사람이 이 문서 포맷 뭐 맞는 프로그램 켜서 열어볼 수 있잖아요. 읽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픈 데이터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머신, 기계가 읽을 수 있냐, 머신 리더블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계속 더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가 있다면 워드 프로세스 포맷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추천하진 않죠. 왜냐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열 수 있다, 이거에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포맷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포맷으로 있다면 워드 프로세스로 이렇게 만드는 건 오픈 데이터 쪽에서 이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plain 텍스트, 일반 그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텍스트 문서 있죠. 우리 그 txt 확장자로 끝나는 이런 문서들 많잖아요. 텍스트 문서들. 근데 이 텍스트 문서들은 컴퓨터도 읽기 매우 쉽습니다. 문서 내에 어떤 구조화된 메타데이터가 없잖아요. 같지 않죠? 그래서 뭐 사실 이 텍스트 문서를 워드 프로세스로 열어도 열리고, 뭐 혹은 메모장으로 열어도 열리고, 컴퓨터가 그냥 열어서 쉽게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구조, 이런 포맷, 이게 이제 아주 좋은 또 오픈 데이터죠. 그리고 개발자가 이제 개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파스를 개발할 필요가 좀 있죠. 그리고 운영체제 사이에 일반 텍스트 문서를 전환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텍스트 문서 자체 텍스트를 처리할 때 이 운영체제들마다 좀 처리하는 방법이 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뭐 윈도우냐, 맥을 쓰느냐, 유닉스냐에 따라서 뭐 라인 끝을 처리하는 어떤 그 표현 방식, 처리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스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스캔 이미지에는 뭐 오래된 여러분 문서들 있잖아요. 오래된 어떤 고전 혹은 이제 옛날부터 사용했던 어떤 행정 문서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이미지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사실 처리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뭐 활용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 이미지 자체가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추후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처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 이 스캔 이미지 자체도 중요한 또 오픈 데이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PNG, 뭐 SVG, TTF, GIF, JPG 이런 포맷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전용 형식이 있어요. 전용 형식은 그 전용 시스템이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읽기, 쓰기 뭐 이런 게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한 어떤 전용 형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오픈 데이터 공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부득이하게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야지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데이터 이 파일을 여세요. 이거를 좀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올려놓고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 열 수 있는 이러한 뭐 데이터다. 이걸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죠. 물론 이제 뭐 이거 말고 그냥 머신 리더블 할 수 있고 사람도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제약이 없는 이런 형태의 오픈 데이터가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오픈 데이터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파일 포맷들 그리고 주로 이제 공개된 것들을 가지는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